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민재입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서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열띤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지죠. 이게 참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이 과정에 외교적 실리라는 게 붙다 보니까 협상이라는 게 그리고 합의라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이 종전 협상을 두고 각국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견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뉴스팟 출발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북한과 뗄 수 없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 서혜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자민 앤더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서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문제는 정말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좀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될지. 일단은 저희가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성 회담. 목소리를 서로 막 높였던 그 회담 기억하시죠? 네네네. 네,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물론 그 후폭풍에 대해서 지난주에 각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봤죠. 네, 오늘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지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네. 지난달 28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달려왔었죠. 근데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두 정상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네, 그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 앞에 전 세계로 노출이 됐는데요. 네네. 결국 파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의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그 광물 협상이 무산이 된 겁니다. 네네. 그 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수습을 하려고 트위터에 글도 쓰고 했지만 결국 지난주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도 그게 좀 자존심을 붙잡으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반전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패기 넘치는 태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국 국민들이 엄청 지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지율이 엄청 올랐다. 네. 아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맞선다. 그럼요. 이런 모습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회담이 파국을 맞으면서 회담장을 나오는데 어땠을까요? 아차. 네. 어떡하지? 어떻게 진짜 수습하지?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진짜 미국이랑 내가 엇박자를 냈구나라고 좀 상황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달려간 것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입니다. 이 유럽연합국한테 좀 지지를 요청을 하고 실제로 27개국 중에 20개국의 지지를 얻어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전 협상을 하는데 가장 큰 지지가 필요한 나라는 미국이겠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나 이렇게 또 고성도 오간 판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첫 만남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건 또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럼요. 그 고성회담 이후에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우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이 사과 요구와 함께 이 일이 벌어진 지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등 이런 즉각적인 압박에 돌입했습니다. 네. 전면적인 지원 중단, 네. 즉각적인 압박. 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일단 그만해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이게 며칠 시일 주지도 않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 순간에 끊잖아요. 맞아요. 아마 우크라이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무기 지원 중단 어땠었나요? 실제로 그랬나요, 진짜로? 설마? 이게 기간뿐만 아니라 이 재반 환경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무기 지원 중단 중에서도 네네. 그 말을 할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 모든 미국산 군사 장비 그러니까 뭐 항공이나 선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운송 중이던 무기는 물론이고 폴란드에서 대기 중이던 무기까지 전부 지원을 중단하겠다. 대기 중이었던 걸. 네네.
그렇게 밝혔는데 다만 폭스뉴스가 살짝 이게 귀뜸을 해준 게 네. 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을 했어요. 네. 이번 군사 지원 중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한숨 돌렸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여지는 남겨둔 거죠. 네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미국도 우크라이나랑 끝까지 이렇게 수 틀려서 종전 협상을 안 할 수는 없는 아, 거니까. 그럼요. 네. 맞아요. 하지만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 미국이 무기 지원 중단에 이어서 정보 지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 정말 심각한 네,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 정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요. 이거 역시 선별적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선별적으로. 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의 정보 협력은 우크라이나군한테는 그 러시아군 표적을 식별하거나 타격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선별적으로 중단을 했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중단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거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유를 하지 않게 하고 대신에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 점령지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정보는 계속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데 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한 게 우크라이나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그렇죠. 2022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를 우크라이나가 격침을 했는데 사실 그때 그게 가능했던 게 미국이 정보를 제공해 줬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큰일이네요. 없어진다면 아무래도 힘이 들겠죠.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근데 또 이게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이 미국의 에이테크음스 이름도 그리고 어려워요, 진짜. 네, 영국의 스톰섀도우 등과 같은 이런 미사일을 사용해서 러시아를 또 타격을 할 때 그 핵심이 된 정보가 모두 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것처럼 2022년 2월에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위치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정보가 결국에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러시아는 키이우의 주요 시설을 점령을 해서 수도를 함락할 공중작전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 미국이 공유해준 정보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이걸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또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네. 이게 미국의 조기 경보 체계 역시 우크라이나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어 왔거든요. 그렇군요. 또 여기에 미국이 더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주는 것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미국을 통해서 받은 정보들이 있죠. 네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한테 전달하는 이것까지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에 정보 자산이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관련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겠지만 뭐 이동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데 필요한 또 시간에 민감하고 가치가 높은 그런 고급 정보는 우크라이나한테 전달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군사 지원이나 정보 지원이 끊겨버린 젤렌스키 대통령 어떻겠습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러고 보니까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얼마 전에 영국이 그 친한 또 이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든든한 백이잖아요. 네. 근데 영국이 정보를 끊었다는 얘기가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다면 한다. 미국이 단단히 팔을 좀 걷고 나선 것 같은데 네. 2025년 2월 마지막 날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바탕 고성으로 설전을 벌이고 나서 한 닷새 만에 이 일이 이 지경까지 갔다 이거죠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 자 이쯤 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 더 이상 버티지는 못. 아니 잠깐 더 이상 버텨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방금 닷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물론 닷새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좀 쭉쭉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 닷새 내내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정일관 버티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그 회담장을 벗어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존경한다 이렇게 또 얼른 수습을 했어요. 와우. 그랬고 후회한다는 말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되게 반복적으로 했죠. 그래서 또 이틀 뒤인 2일에는 유럽 연합국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광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뭔가 발빠르게. 네. 그런데 또 미국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또 큰 감흥이 없으니까 나흘 만에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오. 아유. 그래서 또 트럼프 아이고. 대통령한테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준비가 됐다 하면서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서한을 보낸 날이 그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던 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협상, 광물협정을 할 준비가 됐다는 선을 보내왔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야 이거는 무슨 반성문인가요? 아니 진정한 승자이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성문, 사과문, 호소문 네네. 뭐라 표현할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간에 이랬거나 저랬거나 방금 자민 기자 우리 서혜준 기자 말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 아래에 결국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기투항하고 나선 이런 모양새가 됐네요 진짜. 네, 충분히 그렇게 보이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 손에 들어간 이후로 종전 협상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구석에 몰릴 대로 몰린 상황에서 다시 시작된 종전 협상. 이 방향이 아무래도 미국의 뜻대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런 우려 속에 일단 지난 11일에 예정대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마주 앉았는데요. 이 파국을 맞았던 백악관 정상회담 이후에 이 첫 고위급 회담이에요. 근데 미국 측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그리고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등등 참여를 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안트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리 시바하 외무장관 등이 참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회담에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았대요. 종전 협상 중재 의사를 밝힌 이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서 의견을 나눴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지난 11일부터 사흘에 걸쳐서 이 회담이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과연 이 회담을 통해서 현재 이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종전 협상이 합의의 첫 발을 좀 뗄 수 있을지 세간의 아주 관심이 높아질 것 같죠? 아 그러니까요. 다음 주쯤 저희가 방송에서 관련된 내용을 더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무튼 각국의 외교적 입장이라는 게 있고 또 자국의 또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네. 어떻게 될지. 결국 이 종전 협상 역시 이 미묘한 차이를 지혜롭게 좀 풀어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조금이라도 좀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움직였으니까 유럽 여전히 바쁘겠죠? 그렇죠. 바빠졌죠. 바빠졌어요. 네,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11일에요. 영국이랑 프랑스를 주도로 한 유럽 30여 개국 군수장이 프랑스 파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요 안건은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창설인데요. 네네. 이렇게 유럽이 이 부분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 그러니까 소위 남의 땅에 들어와서 큰 소리까지 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협상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연합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니까 맞아요. 지금 모두 바쁜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당장에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 정보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러시아가 이때다 하고는 밤사이에 민간인 시설을 위주로 폭격을 감행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 국민 수십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연이어서 그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공격을 했고 아주 러시아가 지금 물 만난 듯이 공격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절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참 그런 말 있죠. 개가 주인 힘 믿고 남을 위협한다. 살면서 가끔씩 들리는 얘기긴 한데 이 러시아가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너무 기세등등한 건 아닌지 살짝 밉상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또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만 압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묘하게 러시아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를 문제를 삼아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네. 현재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맹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조치를 검토 중이다. 여기서 새로운 조치라는 건 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나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저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제재 어떡하나 싶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런 게 딱히 효과 없는 구색 맞추기용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었죠. 네네. 그 존 볼턴이 최근 CNN과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위협이 공허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이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의 러시아산 수입은 이미 90%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30억 달러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조치는 사실상 의미 없는 일이다. 네. 또 은행 제재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아직 러시아에 부과하지 않은 금융 제재가 있겠냐 하면서 딱히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 이거 뭔가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뼈 때리는 직원이에요.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언젠가 좀 봤던 인터뷰가 생각이 나요. 네. 그 어떤 인터뷰어가 물어봤어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에 뽑았던 인물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존 볼턴이다. 이다라고 했거든요. 아, 이런 말 할 줄 알고. 그러게요. 근데 뭐 사실 뭐 각자에게 지금 필요한 행동과 말들을 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에 좀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모두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순순히 합의를 하라라는 그런 신호인 거죠. 뭐. 맞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러시아 얘기를 했으니까요. 음. 러시아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자면요. 네네. 이렇게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이 첨예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점령 장악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앞서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단을 끊으니까 러시아가 공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작년에 도네츠크 지역을 비롯해서 루한스크, 케르손, 자포리자 이 4개 지역 주민들한테 여권을 발급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이 4개 지역은요, 지난 2022년 9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네네네. 걸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합병해버린 곳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민들한테 여권을 발급을 했는데 그렇게 발급된 여권만 350만 개. 와, 그러니까 350만 개. 350명이라는 거죠. 네. 네. 다만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나 서방 국가들은 점령 지역에 대한 여권 배부는 주권 침해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러시아가 선수를 쳤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서방국들은 뒷북을 치는 그런 격이 된 거죠. 아, 정말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지만 이 종전 협상 또한 참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네. 뭔가 다들 움직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특히나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버팀목이 있죠. 유럽. 이 유럽의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럽연합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을 창설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확대를 또 결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화된 정치, 금융, 경제, 인도, 군사,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계속 전념할 것이다. 또 이미 약속된 지원 외에 방공체계, 탄약 및 미사일 제공들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하고 이런 강한 의지를 또 보이고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한테는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유럽연합 모든 국가들이 또 100% 네 하지는 않고요. 또 그 와중에 아니요 하는 곳도 있는데요. 네. 유럽연합이 이렇게 다 결의를 할 때 헝가리만 유일하게 빠졌잖아요. 남들이 제 혼자 노하고. 아무튼 이 정전 협상 과정을 보면 저희도 각 국이 어떤 이념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실리를 따지는지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늘 그렇군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하루빨리 종식이 좀 돼서 군이든 민간이든 좀 생떼 같은 목숨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네. 특히나 우리 파병된 이 북한군 있잖아요. 네. 낯선 땅에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얼른 해방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도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RFA 뉴스 쇼 뉴스팟